요양보호사 자격과정 적중 예상문제 제2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강은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문제가 꽤 비중 있게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제도이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 자, 요양보호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함께 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되는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으려면 뭔가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것들도 마련이 되어야 되고 또는 몸도 건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이렇게 내가 갖춤으로써 답은 독립의 원칙인데요. 자, 내가 독립적으로 내 가정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겠죠. 내가 경제적인 것도 갖추지 못하고 또는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면 자, 독립된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 2번이고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 생각을 하시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출제된 바가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좀 헷갈려 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건 내가 혼자 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2번입니다. 시설에 있어도 기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맞는 답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완전히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게 함정이었죠. 노인의 잠재력을 어떻게 완전히 개발할 수 있습니까? 노인들은 자,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나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개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자원봉사로서의 활동은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리고 가정보다는 시설 서비스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오랫동안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기여에 따라 개인이 평가되어야 한다. 자, 어떤 경제적인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은 대우를 받고 그러지 못하신 분은 차별받고 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은? 그랬습니다. 자,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기 개발인 거죠. 자, 예전에는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또는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참고 못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잠재력을 개발한다. 자, 답은 자아실현의 원칙에 해당되는 거죠. 나를 키워가는,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4번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며 공정하게 대우받고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노인의 유엔의 원칙은? 자, 어떤 차별하지 않는 노인들은 다 똑같이 평가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답은 존엄의 원칙이죠. 자, 차별하지 말아라.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된다. 존엄하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한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노인들을 참여시켜서 자, 같이 국가의 발전이나 아니면 어떤 교육 자료, 아니면 정치적인 자료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자, 답은 우리 먼저 볼게요. 참여의 원칙이에요. 참여시킨다는 거죠. 젊은 세대와 함께. 두 번째,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자, 참여시키는 거죠. 자원봉사자로서. 나이 드셨으니까 자원봉사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자, 참여해 주세요라는 거죠. 노인을 위한 사회 활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자,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사랑 있기,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 자, 노인 복지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노인 복지 사업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과는 좀 다르죠. 노인 복지 사업은 지자체, 그러니까 시도 또는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노인 복지 사업이라는 말에 우리가 포인트를 갖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자, 답은요 이미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자, 독거노인 보호 사업 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혼자 계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라는 말이 있어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가 있다라고 설명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돌봄 기본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 이 기본은 누가 대상이냐? 독거노인이 대상이다. 혼자 사시는 노인. 그래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그래서 이분께 혼자 계시는 분을 자, 생활관리사라고 합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그분이 혼자 계시는 노인 댁에 방문해서 자, 밤새 별일 없으셨는지 안부와 그리고 어떤 환경만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식사 준비를 해드린다든지 청소를 해드린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안부만 묻고 나오는 게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다. 그런데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어떤 거냐면 자, 종합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나이 제한이 있어요.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자, 조금은 거동이 안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가가지고 자, 청소도 해드리고 가사 지원을 해드리고 오는 거예요. 또는 자, 이 어르신이 기관에 찾아가서 그래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보호해주고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아마 설명을 또 할 기회가 있을 테니 그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은 기본과 종합이라는 우리 노인복지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노인 인권 보호 사업, 인권. 그리고 노인 인식 개선 사업, 노인 자살 예방 교육, 자, 노인 학대 예방 사업.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학대에 좀 중심을 두시고요. 또 인권. 자, 노인의 인권과 학대받은 사람을 보호해주고 학대받은 사람을 자, 학대하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자, 우리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하는 업무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거의 시험 문제에 매번 출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는데 학대와 인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 등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여기까지 본다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노인복지사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 등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이라고 물어봤다면 자, 방문요양 서비스도 해당될 수 있고요. 뭐 주간보호 서비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노인복지사업을 물어본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자,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 거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자, 지자체에서 시군, 구에서 해주는 사업이 무엇이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볼 때 노인복지사업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물어보는 건지 꼭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포인트가 노인복지사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노인복지사업에서는 여러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및 치매 노인에게 치매 초기 상담 및 검진. 자, 치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문제에 이미 답은 있습니다. 답은 치매 안심센터인 거죠. 치매 안심센터는 자, 우리 국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걸 하겠다라고 해서 각 지역의 보건소 옆에 치매 안심센터를 다 만들었죠. 그래서 이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자, 치매 초기 검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행동에 변화가 생겼어 라고 할 때에는 어디로 모시고 가야 될까요? 치매 안심센터로 모시고 가면 자, 치매 검진을 무료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문진으로 하고 난 다음에 자, 이 어르신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도 지금 계속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치매 초기 검진을 해주는 곳이다라고 할 때에는 치매 안심센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 및 노인의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은 그랬습니다. 자, 답은 2번이죠. 노인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적 자원은 사람의 어떤 능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독거노인을 보호하고 생활교육 실시 장소로 활용하고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학대노인 지킴이 센터로 운영되고 있고 건강한 여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지역사회 독거노인을 보호한다. 자, 답은 경로당이에요. 1번입니다. 경로당은 우리 각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까이에 자, 노인들이 집에서 식사하시고 집에서 아침 드라마 보시고 자, 심심하니까 경로당에나 갈란다라고 가시는 거죠. 그곳에 가셔가지고 자, 혼자 계시는 노인들도 와서 놀기도 하시고 그리고 학대노인 지킴이 센터로 경로당 앞에가 다 이렇게 간판이 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작업장을 운영하기도 하죠. 자, 우리 1번 이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까지만 보면요. 복지관하고 똑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학대노인 지킴이 센터 또는 지역사회 노인보호, 독거노인보호 또 여기에는 없지만 공동 작업장을 운영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경로당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포인트는 우리 제가 빨간 줄로 그어드렸던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자, 아 이건 경로당 사업이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시설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노인복지시설은요. 자, 우리 1번 주거복지시설이 있고요. 여가복지시설이 있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고요. 자,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산하기관으로서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받은 노인의 사례를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받은 노인을 보호를 해줘요. 그걸 우리는 학대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자, 노인들에게 이렇게 노인 복지 시설들이 6가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주거복지 시설은 자, 설명을 다 드리기는 이제 어려우니까 일단 노인 공동 생활가정은 1번 노인 주거복지 시설에 들어가요. 노인 주거복지 시설은 우리 양로원, 그리고 노인 공동 생활가정, 그리고 노인 복지 주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요양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요양이라는 말은 어떤 때 사용을 하시나요? 우리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요양 가셨어. 몸이 좀 안 좋아서 공기 좋은 곳으로 요양 가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요양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었어요? 의료복지시설에 노인 요양 시설,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 자, 이렇게 2가지가 의료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의료라는 말이 나오면 요양이라는 말을 꼭 찾아내세요 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요양이란 말이 붙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 건강하신 분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이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곳은 주거의 개념이다. 주거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가 꼭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시설도 자, 아마 다음 문제가 또 노인복지시설의 다른 기관을 알아보는 문제이니까 자, 13번 문제부터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 대상자가 5명에서 9명. 자, 여기에 요양이라는 말이 나왔죠. 아, 몸이 아프신 분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구나. 공동으로 생활하며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을 받고 있는 의료복지시설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제가 12번 문제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답은 자, 의료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 요양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명에서 9명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수가, 많은 수가, 그러니까 10명 이상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10명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노인 요양 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노인 요양 시설. 자, 이걸 우리는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은 몇 분이 10명 이상 계시는 곳. 몸이 아파야 되겠죠. 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가정을 이룬다 그래서 5명에서 9명까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가복지시설은 그랬어요. 자, 여가복지라는 건 시간이 남아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가서 남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곳이죠. 아까 우리 경로당도 여가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자, 노인의 교양과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한 걸 한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보를 얻어온다. 답은 노인복지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관과 경로당을 우리가 많이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노인, 학대, 피해노인 지킴이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자, 이게 경로당과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차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해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그리고 노인교실이 있어요. 교실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학습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만약에 나온다. 자, 우리 교실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이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건 교실. 자, 여러분 답 찾아내실 수 있겠죠? 네. 15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자,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상담을 한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를 지원한다. 자, 노인복지 사업은 무엇이냐? 이 문제는 제가 꼭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하는 업무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로서 복지연구 급여가 포함된 노인복지 서비스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복지연구 급여가 포함된 노인복지 서비스는 그 밖의 서비스입니다. 자, 그 밖의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게 복지연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는 그 밖의 서비스에 다른 서비스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현재 자, 복지연구만이 해당되고 있다. 그래서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그리고 방문 간호, 단기보호 서비스 모두 어디에 해당되나요? 재가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죠. 재가라는 것은 어르신이 내 집에서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방문 간호는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간호사나 또는 간호조무사나 또는 치위생사가 방문해서 어르신을 찾아가는 서비스고요. 자, 단기보호는 어르신이 그 기관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인 거죠. 그리고 그 밖의 서비스는 복지연구가 해당된다. 17번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며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험 제도는 그랬습니다. 자, 사회보험 제도. 우리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이 해당되는 거죠. 그 중에 노인에게 신체활동이 안 되시는 노인에게 자, 가사활동을 해준답니다. 그랬더니 노인도 좋아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줘서 좋아하더라. 자, 답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다음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의 자, 등급의 내용을 한번 보면
1등급이 있었고 2등급이 있었고 3등급이 있었고 4등급이 있었고 자 5등급이 있었고 인지 지원 등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라는 질병을 꼭 앓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5등급을 치매 등급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급을 받기 위해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는데 자 볼게요. 난청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상생활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혼자 힘으로 생활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또는 치매를 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분은 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기초수급자로서 당뇨병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당뇨병이 있는 것만으로 등급을 받을 수는 없죠.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된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거동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신체 활동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이라는 말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말도 없거니와 자,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거동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은 일단 등급 받을 수 없고요. 또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등급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도 등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자, 혈관성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자, 이분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나이를 보겠습니다. 나이가 60세예요. 자, 우리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또는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그래서 이분은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일단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거나 일단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를 봤더니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야 되는 나이예요. 왜?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자,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병인가요? 네, 맞죠? 우리 치매,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진전, 파킨슨 질환 모두 노인성 질환이다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이분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을 앓고 있답니다. 자, 고혈압만 앓고 있다고 해서 등급을 주는 건 아니죠. 무엇이 들어가야 됐어요? 거동이 불편한 이 내용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다음,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 중인 70세 여성. 자, 뇌출혈로 쓰러졌기 때문에 거동이 안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동이 안 된다는 말도 없을 뿐더러 자, 병원에 치료 중일 때에는 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이런 문제가 꼭 출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식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65세 이상이고 거동이 불편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은 65세 이상은 거동만 불편하면 돼요. 질병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 65세 미만이다 라고 할 때에는 질병이 자, 똑같이 거동은 불편해야 됩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인성 질병은 어디에 해당한다? 자,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진전, 그리고 중풍, 뇌혈관 질환. 자, 그런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동이 돼버리면 65세 이상이든지 65세 미만이든지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는 출제가 꼭 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건 거동이 불편하다는 말부터 찾으시고요. 그리고 나이를 보시고 질병을 보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옳은 거 똑같은 문제죠.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활동이 어렵다. 자, 이분도 등급 받을 가능성이 있네요. 자, 이분도 신체 활동이 어렵다. 이분도 등급 받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거동이 가능한 이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자,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분도 등급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답니다. 이분도 등급 받을 가능성이 없죠. 그렇다면 답은 1번이나 2번 중에 있겠네요. 자, 이런 경우 나이를 이제 보는 겁니다. 이분은 50세인데 자, 남성이냐 여성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50세이기 때문에 65세 미만이죠. 그래서 이분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치매로, 자, 치매는 노인성 질환이죠. 자, 그래서 이분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신체 활동이 어렵대요. 60세래요. 자,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어때요? 노인성 질환으로 보지 않죠. 사고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나이가 자, 70세다 라고 한다면 신체 활동이 어렵고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거동이 안 돼도 이분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답 골라내실 수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요. 꼭 출제가 한 문제씩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먼저 거동이 되나 안 되나, 그 다음에 나이, 그리고 질병을 보시는 순서대로 자,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판정 절차이다. 자, 여기 안에 들어갈 내용을 지금 골라봐라 라는 내용이죠.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어디에다 하나요?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인정신청을 합니다. 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도 가능하고, 본인은 누구예요? 등급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 그리고 가족, 그리고 친족, 그리고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 공무원은 자,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자, 본인도 제출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문제가 나왔는데 요양보호사가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겁니다. 꼭 이해관계인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만 찾으시는 거예요. 물론 요양보호사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제출하는 건 인정을 안 해줍니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인정서를 신청한다. 신청서를 신청한다. 자, 그것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가 나오면 이해관계인이라는 단어가 아니면은 그 외에, 자, 제가 방금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 말해드린 분 외에는 아무도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댁으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자, 52개의 항목을 체크를 합니다. 방문조사 때. 누가 조사를 나온다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구청 직원이 나온다,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다, 막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닙니다.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나와서 자, 인정조사표에 52개의 항목이 있어요. 신체적인 거, 인지적인 거, 그리고 간호처치가 필요한가, 그리고 재활이 필요한가. 자, 이런 문제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특기사항에는 자, 이 대개 어떤 좀 특이한 거를 이제 적으시겠죠. 그런 다음에 자, 52개의 항목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1차 판정을 하는 겁니다. 조사표에 의해서 1차 판정을 해요. 그래서 건보 직원이 1차 판정을 해가지고 아, 이분은 몇 등급을 줘야 될지를 확실히 아직은 모르겠어. 그러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1등급인 경우는 와상으로 하루 종일 방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자, 1등급이다라고 하는 경우 건보 직원이 봤을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실 분과 제출하지 않으셔야 될 분을 구분해 주는 거죠. 유무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자, 등급을 최종 판정은 누가 한다? 등급판정위원회가 한다는 거죠. 만약에 등급 판정을 자, 방문조사 때 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등급 판정을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1차 판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걸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도 되겠습니다. 65세 미만자가 앓고 있는 질병 중, 자, 그러니까 우리 아까 65세 이상은 거동이 안 되면 질병에 관계없이 등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65세 미만일 때는 거동이 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자, 노인성 질환을 보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어본 건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는 병을 찾아내라, 지금 그 문제인 거죠. 자,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그리고 진전은 몸이 막 떠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 자,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데 해당이 되는데 관절염, 뇌종양, 신부전증, 고혈압, 자, 이런 질환들은 우리가 자, 관절염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관절염이 너무 심해져서 아예 거동을 하지 못해 버려요. 65세 이상인데. 그럼 그분은 등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65세 미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자, 답은 1번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중 장기 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심의기구로 오른 것은 자, 이미 설명드렸던 거죠. 답은 등급판정위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제출하는데요.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인으로.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들어가 있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는 공무원도 있고요. 또는 저희처럼 노인복지를 하는 분들도 자, 판정위원회에 해당이 돼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등급을 최종으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몇 등급, 이분은 몇 등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 여기가 포인트인 거죠. 상당 부분. 자, 답은 2번이죠. 자, 그럼 1등급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렇죠. 전적으로. 2등급은 상당 부분. 3등급은 부분적으로. 4등급은 일정 부분. 자, 5등급은 치매가 꼭 질병을 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5등급을 치매 등급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3등급과 4등급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부분적인가? 일정 부분인가? 이렇게요. 그런데 일정 부분은 일정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목욕 준비만, 그 일정 부분만. 그런데 부분적인 거는 부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목욕 준비도 해드려야 되고 들어가서 씻겨도 드려야 되고 또 나올 때에는 몸도 닦아드리고. 그런데 4등급은 목욕 준비만 해드리면 일정 부분만 해드리면 본인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잘 보시면 부분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하구나. 일정 부분은 그 부분만 해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이 키워드를 잘 알아야 되겠지만 점수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2등급이에요. 자, 우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합격 점수가 몇 점인가요? 그렇죠. 6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됩니다. 자, 3등급은 6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75점 미만. 그럼 2등급은 75점 이상이 되겠고 1등급은 95점 이상이 되겠고요. 4등급은 그럼 60점이니까 4등급은 50점 이상일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50점은 넘어야 되지 않겠어? 해서 51점 이상입니다. 자, 5등급은 45점 이상이 되고요. 자,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수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몇 점 이상이 몇 등급이냐. 그래서 주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게 3등급과 4등급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등급은 우리 합격 점수하고 똑같아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아마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일 거니까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등급은 그랬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자, 이미 해봤죠. 몇 등급이에요? 답은 4등급이죠. 4등급은 아까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3점이다 했습니다. 제가 51점 이상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53점은 51점 이상 그리고 60점 미만. 그래서 4등급에 해당된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정 점수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등급 판정 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등급은 그랬습니다.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고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3점이랍니다. 자, 우리 아까 5등급은 몇 점 이상이라고 했어요? 45점 이상이다 했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자, 인지지원 등급인데 인지지원 등급은 경미한 치매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5등급은 치매 환자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26번 문제부터는 3강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